자, 오늘은 오디오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앰프를 장착하고요, 이렇게 팔걸이까지 달았죠. 여기 우퍼 소리를 세팅을 하려면 미디 베이스와 트위터가 같이 달려 있어야 얘들 소리와 얘들 소리를 맞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피커 교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뜯읍시다. 그럼요, 뜯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뜯을 줄 알면 절반 이상 하시는 거죠.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여기 몰딩 부분은 살짝 젖히시면 이렇게 헤라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나옵니다. 끼워 넣은 다음에 톡 이렇게 하면 빠지죠. 이 트위터랑 연결되어 있는 배선 잭을 이렇게 눌러서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이 안쪽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사각형으로 커버가 있어요. 그거 뜯은 다음에 안에 피스 하나 뽑아 주시고요. 그럼 이 부분이 쏙 이렇게 빠집니다. 쉽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커버 안에 피스. 여기도 안에 보시면 뭔가 얘를 뭔가 열어서 풀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겼죠. 맞습니다. 안에 피스가 이렇게 하나 숨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얘도 뭔가 뭔가 얘를 뭔가 뽑으면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생겼죠. 여기도 피스가 하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사이드 쪽에 보시면 여기랑 여기 피스가 있습니다. 위에 쪽에 그냥 피스 하나 풀어주시고 밑에도 이렇게 피스 풀어주시고, 그럼 이제 풀어야 될 건 다 풀었어요. 그냥 고마마 쉐리마마 뜯으시면 됩니다. 잡고 강하게 이렇게 한번 뜯어줬어요. 너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쉽지 않나. 하지만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문짝 뜯는 건 이제 다 할 줄 아시겠죠? 자, 이게 스피커인데 스피커 보시면 여기 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순정 신호가 들어간 잭이고요. 피스가 하나, 둘, 밑에 셋, 넷. 요거 4개 푸시면 스피커가 뻥 하고 빠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뽑아 주시고요. 그럼 안에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하실 때는 이걸 뽑을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작업하실 땐 이것까지 플레이트까지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순정 스피커를 탈거를 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디오 작업하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결되어 있고요. 처음에 피스를 이렇게 4개를 풀었죠. 그러면 알맹이가 쏙 이렇게 빠져요. 근데 순정 이제 플라스틱 이 순정입니다. 따로 한 게 아니라 순정에다가 이렇게 잭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맹이만 빼고 이 플레이트는 그대로 쓰면 돼요. 따로 스피커 아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봅시다. 4옴 유닛이고 맥스가 40W입니다. 얘는 맥스가 40W입니다. 그리고 트윗을 한번 볼게요. 트윗 같은 경우에도 신호가 풀로 들어가서 여기 조그맣게 콘덴서 하나 보이시죠? 이 콘덴서가 요 선으로 들어가는 신호의 저음 부분을 커팅해서 고음만 나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트윗도 이거 뜯어내고 여기다 그 자리에 그대로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성형 작업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설치할 스피커는 요겁니다. 사운드 스트림이라는 스피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엄청 옛날부터 있던 브랜드고 약간 가성비 스피커의 시조새 같은 저 스피커가 아직도 나와? 하는 약간 그런 애들입니다. 그만큼 가격 대비 소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로 작업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맥스 300W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300W라고 해서 얘가 300W를 다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순정 같은 경우에는 40W 유닛이죠. 잠깐 뭐 본외적으로 말씀드리면 40W와 300W, 예를 들어서 뭐 얘 순정 상태에서 얘를 교체한다고 소리가 막 엄청 커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소리를 그냥 작게 들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소리를 좀 크게 들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를 다 받아내지 못하고 소리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 간단하게 소리 크게 틀면 얘는 소리가 좀 찌그러져요. 하지만 기본 스펙이 큰 애들은 그 소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정 차량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 모닝이 있고 G80이 있다. 둘 다 고속도로에서 100km, 120, 30km 달릴 수 있죠. 하지만 모닝이 120, 30km 달리는 그 안정감과 G80이 120, 30km의 속도로 고속으로 달리는 안정감은 분명히 다르죠. 둘 다 같은 속도로 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와닿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위에 배선하는 거 보여드리고 바로 장착을 할게요. 뭐 아대 만들 필요도 없고 성형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오늘 금방 끝나겠네요. 자, 박스를 까보면 요런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뭐 배선이나 부자재 같은 거는 뭐 요거 써서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배선을 좀 좋은 거 쓸 거야 하면 다른 배선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얘가 미드 베이스입니다. 중역과 저역을 담당하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트위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고역을 담당하는 그런 소리를 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앰프에서 나오는 스피커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조입니다. 요 선이 앰프에서 운전석으로 가는 스피커 선입니다. 그 스피커 선 한 조를 가지고 어떻게 고음과 저음을 내느냐, 이런 패시브 크로스오버라는 애를 써서 소리를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크로스오버 시키는 거는 뭐 액티브 방식이 있고 패시브 방식이 있는데, 액티브 방식은 뭐 앰프에서도 보셨죠. 이렇게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얘는 패시브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뭐 수동적인 거죠. 예. 이렇게 주파수가 알아서 끊겨 있어요. 어디에 맞게? 얘랑 얘가 낼 수 있는 최적의 소리에 맞게 스피커를 제작하는 데서 주파수를 그렇게, 얘는 뭐 800Hz, 얘는 뭐 1.5kHz, 뭐 그런 식으로 주파수 끊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런 스피커를 구동하실 때는 그 스피커 세트에 들어있는 이런 패시브 네트워크를 쓰시는 게 가장 소리가 안정적이에요. 물론 본인이 능력이 되신다면 뭐 주파수 따로 커팅해서 게인이나 EQ를 만져서 작업하시면 되지만,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어느 정도 이상의 소리는 다 뽑아줍니다. 그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쉽습니다. 자, 여기 인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앰프에서 들어온 배선을 연결합니다. 이쪽 인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W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퍼는 얘를 얘기해요. 인으로 신호가 들어가서 안쪽에서 소리가 고음과 저음이 분리돼서 우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조가 나오고요. 트윗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조가 나옵니다. 그 한 조는 우퍼로 들어가고요. 트윗은 얘한테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선을 연결해 놓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배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트윗에서 나오는 거를 조그만 놈한테, 우퍼에서 나오는 놈을 큰 놈한테, 이렇게 하시면 배선 끝입니다. 여기 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앰프에서 들어오는 선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럼 바로 달로 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따로 아대를 안 만들 거죠. 순정 요 플레이트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요 선을 잘라 줄게요.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순정 잭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쪽에 구멍을 내야 됩니다. 요 잭을 뽑을게요. 요 뽑아서 저 구멍 사이로, 요 구멍이죠, 요쪽으로 스피커 선을 넣을 계획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앰프에서 들어오는 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뜯어낸 거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 스피커만 알가리만 하신다 그러면 이거 뜯으실 필요 없이 여기다가 요 부분을 커팅해 가지고 패시브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요 부분 가지고 잭에 꽂아서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계속 갑시다. 자, 요게 앰프에서 들어오는 스피커 선입니다. 소리는 이 선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을 어떤 식으로든 여기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관건이죠. 자, 방법은 요 안쪽을 통해서 요 주름관 안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뭐냐? 굉장히 힘듭니다.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저 주름관을 넣기 위해서 문짝을 뜯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유혹하니까 그냥 대충 합시다. 가장 대충 가장 대충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요 고무 사이로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주름관에 조그맣게 칼집을 내서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면 바로 이쪽으로 선을 뺄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관계로 작업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스피커 선이 고무 안쪽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요쪽으로 들어가서 요 주름관 안에 구멍을 가위로 조금 손톱만큼 뜯어서 그걸로 스피커 선을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순정 라인과 함께 이렇게 선을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순정선이 아니라 싸제선이 들어갔죠. 그러면 뭔가 철판이 부딪혀서 달그락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아예 안쪽에 이렇게 철판에다가 밀착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순정이 아닌 어떤 것이든 다른 액세서리들을 인스톨 할 때는 걔가
잡소리가 안 나게 최대한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철판에 선을 붙여버렸죠. 그래야 우퍼가 베이스를 때릴 때 뭐 잡소리가 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자, 저는 요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막선을 써서 그대로 작업하겠습니다. 순정 그대로 박아주고요. 선을 요 구멍, 우리 아까 잭 뺐던 구멍 있죠? 그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스피커를 박아줄 건데, 스피커 박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막 바로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동 공구의 힘을 너무 과하게 해서 너무 세게 박혀서 헛돌지 않게끔 어느 정도 박고 딱 멈추셔야 됩니다. 미드 베이스는 이렇게 고정해 줬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그 자리 그대로 박아 주시면 됩니다.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 박으러 갑시다. 이 부분이 순정 트위터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대로 박을 거기 때문에 얘를 일단 뜯어내야 됩니다. 얘는 저 위에 이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뜯으시면 요거 통째로 이렇게 쏙 빠져요. 저 부분은 이렇게 요런 각이나 아니면 니퍼 있죠? 니퍼 같은 걸로 뜯으면 금방 떨어집니다. 요 정도 마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가위로 요 위에 부분 요 끊어 주시고요. 요 밑에 부분 끊어 주시면 이렇게 덜렁덜렁 합니다. 그냥 뜯으시면 돼. 뭐 없어. 뜯으면 돼. 이렇게 하면 끝. 트위터가 조금 허접하네요. 자, 요 자리 그대로 박아주겠습니다. 저희 트위터 보면 요 부분이 케이스입니다. 요 부분은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필러마다 요 필러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요걸 박아도 여유 있다 그러면 요대로 그대로 박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조금 애매하다, 뭐 요 날개 부분 요런 부분이 걸린다 그러면 요거를 벗겨 버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위에 잡고 이거 이렇게 어머야 떼면 그냥 벗겨져요. 너무 간단한가 그랬습니다. 껍데기 필요 없고요. 알맹이만 이렇게 쏙 뽑아서 쓰도록 할게요. 껍질을 빼면 딱 요런 모양이 돼요. 여기 순정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좀 있죠. 마그넷, 이 은색 부분이 자석입니다. 마그넷 크기도 좀 차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걸로 박을게요. 자, 고정하는 방법은 그냥 글루건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고정만 해주시면 돼요. 글루건이 없으면 뭐 글루 스틱만 사서 라이터로 녹여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얼마 안 해요. 싼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쓰셔도 충분해요. 가급적이면 글루건을 쓰시는 게 좋긴 한데 없으면 이런 식으로 살살 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돼요. 녹이고 바르고 녹이고 바르고. 생각보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 라이터로 하면. 그래서 뭐 글루건이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뭐 집안에 뭐 다른 일 할 때 쓰니까요. 이런 식으로 고정해 줬습니다. 트위터라는 게 막 엄청 무겁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엄청 떡칠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얘들이 고정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글루건이 마를 동안 요거 패시브 자리 잡으러 갑시다. 자, 패시브로 이제 위치를 할 건데 이게 여기 어디에 달아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쪽을 보지 마시고 도어 트림 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 도어 트림에서 뭐 이런 데 설치하면 안 되겠죠. 이런 데 설치하면 우리가 조립할 때 요만큼 두께가 있죠. 요 두께 때문에 조립할 때 걸립니다. 이런 데 평평하게 가다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움푹 들어간 데, 요런 데 위치를 보시고 패시브를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점 어디로 잡느냐, 요 핀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고정 핀 있죠. 요 핀의 위치가 어디냐면 요 위치입니다. 그러면 요 위치 옆부분 한 요 정도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패시브를 뭐 대충 요런 정도 달면 이렇게 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꼭 여기 안 달더라도 요 밑에 부분 여기도 좀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으니까 뭐 스피커 옆에 뭐 이런 데 달아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요 위치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 달아줄게요. 요 차뿐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차량들의 도어 트림의 형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승용차나 뭐 SUV들 대부분 요 위치에 달면 공간이 항상 남아요. 그리고 고정은 접착신 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충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서 앰프에서 들어오는 선이 이걸로 들어갑니다. 인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서 요 안에서 소리가 분리가 돼서 우퍼로 나옵니다. 빨간 선 플러스, 검은 선 마이너스, 요 선이 들어가서 이렇게 베이스로 들어가고요. 그 트윗에서 나온 선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글루건으로 고정한 여기로 들어간 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뭐다? 끝! 자, 이렇게 하시면 패시브, 미드베이스, 트위터 조립이 끝났습니다. 패시브를 완전히 위치시키고 조립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선을 이렇게, 그 다음에 트윗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뭐 방음 작업이 안 돼 있는 차들은 신슐레이터 작업하시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위에 신슐로 깔끔하게 덮어서 마감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마음에 내키는 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소리 나는 건 똑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디오를 켜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잘 나죠? 소리가 어떻게 나면 됩니다. 세팅은 타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가지고 노시면 돼요. 인스톨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이제 문짝 조립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문짝이 키가 이렇게 부러져서 도어 트림에 붙어 있어야 될 키가 여기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그 키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될 녀석이죠. 뭐 없으면 키는 얼마 안 해요. 키 사가지고 그대로 꽂으면 돼요. 자, 이런 키 모음 이런 게 팝니다. 제가 파는 거죠. 이런 거 하나 쓰시면 좋습니다. 조립은 분해했던 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캠핑카 작업하실 분은 문짝 뜯었을 때 한 번에 하세요. 뭐 스피커 작업을 하든 뭐 락폴딩을 하든 방음을 하든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립은 간단하죠. 이렇게 조수석 문짝을 끝냈고요. 운전석도 조수석하고 하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으니까 얘긴 따로 진행은 안 할게요. 자, 운전석도 똑같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패시브 자리, 미드베이스, 트위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조립할게요. 문짝 조립까지 스피커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당기는 이 부분 커버 요것만 마무리해주고 의자 달면 이제 진짜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신나게 세팅을 하면서 노는 거죠. 기둥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2cm, 2.4 정도 되네요. 요 사이즈 기준으로 요 순정 요 라인에 맞춰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요런 혹시 레이저 수평계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집에 액자 걸 때 이제 혼자 액자 걸 때 쓰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랩핑 필름 붙일 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정확하게 따줄게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철판으로 고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은 이런 에어툴로 해주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런 거 없으시죠?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니까 줄톱 이런 거 있죠. 줄톱 같은 걸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 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구가 있으면 일이 편하다. 이렇게 하면 끝. 금방 따죠. 그 요 부분에 약간 지저분한 부분 요도 살짝 갈아줄게요. 지금 가는 사포는 80방짜리 사포로 한번 살짝 밀어줬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플레이트 요거를 지금 생각하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요거를 받쳐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일하는 김에 꼼꼼하게 작업해 줍니다. 요거를 고정하고 저 아까 줄 껐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그라인더로 이렇게 살짝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 쓰실 때는 정말 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이렇게 되고 그라인더를 끈 다음에 회전이 다 멈춘 다음에 바닥에 내려두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다 두면 잘못해서 저게 땅에 닿아서 공구가 튀어오른다거나 그러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는 그 태사 테이프, 우리 흡음 테이프 있죠. 블랙박스 장착하거나 뭐 후방 카메라 그런 거 할 때 잡소리 나지 말라고 바르는 흡음 테이프, 그걸 이렇게 발라서 마치 순정처럼 깔끔깔끔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우면 마치 순정처럼 딱 맞는 그런 시스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 이런 뭔가 커팅하는 작업할 때 딱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의자 달아주고 조석도 의자 뿅 달아주시고, 팔걸이도 저번 시간에 찍찍이로만 고정했었죠. 그거 위치 잡아서 피스 2개 딱 박아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튼튼해요. 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재밌게 세팅을 할 건데, 세팅은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베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뭐 보컬이나 음악, 이제 악기 소리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딱히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인스톨 해놓고 세팅은 천천히 그때그때 들으면서 조금씩 계속 바꾸면서, 세팅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죠. 장난감처럼 재밌게.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오디오 작업 끝낼게요. 괜찮죠? 소리도 괜찮고 베이스도 이제 조금 더 세팅은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들을만 합니다. 캠핑 갈 때 아주 신나게 다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혹시 또 오디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